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주 무자 공안의 송들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주 무자 공안의 본칙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라고 하기도 했고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라고 하기도 했고 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유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조주 스님이 왜 이 도인이 말이죠. 왜 무라고 얘기했느냐,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가나선의 이제 중요한 공안이 되는 부분이 이제 조주 무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들을 이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의자가 송하되 하는 부분입니다. 불성명언 구자무언을 제방하사 강 명모 상유 그죠? 상유 그다음에 그다음 글자는 쫓을 진짜입니다. 따라간다 하는 거. 상유 진괴 심향기 하니 기우위풍 조자호리요 그랬습니다. 불성명언 구자무언을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불성이 이게 말 그대로만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면 불성이 명언 분명히 말했는데 개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늘 이게 순서가 조금 이상하죠. 구자무 불성이라고 명언했거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언 불성 명언 구자무 불성이언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불성 명언 구자무언을 이렇게 그 어순이 막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운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는 요즘 래퍼들이 라임을 맞추잖아요. 뒤끝말들을 이렇게 맞추죠. 말들이 막 이렇게 그 일상적인 언어하고 다르게 막 이렇게 그 빨리 랩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마지막에 딱딱딱딱 끝나는 말이 그 운을 맞춘단 말이죠. 운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게 운이라고 하는 거, 운율이라고 할 때 라임이라고 나와요. 라임을 맞춘다. 그래서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게 운을 그 규율을 맞춰서 하는 게 운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원 율시, 7원 율시, 율시는 8구절인데 반으로 딱 잘라놓은 게 이제 이걸 절구라 그래요. 절구로는 잘랐다는 겁니다. 마디를 냈다는 거거든요. 율시의 8구절을 반을 내서 사구로 만들었다. 그게 이제 절구잖아요. 근데 이 시에 전부 다 이제 운율이 붙으면서 마지막에 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7원시의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7구절, 7글자씩이 있을 때에 끝이 있을 때 항상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운자를 맞추게 돼 있죠. 그리고 5원시는 안 그런데 7원시의 경우는 첫 번째 구에도 운자를 맞추는 경향이 있죠.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늘 보면은 모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그렇죠? 모라는 하는 글자가 두 번째 있고 끝에 호라고 하는 글자가 또 있죠. 모호. 그러니까 이게 모와 요거는 호인데 우리가 초성, 그다음에 중성, 종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운자는 말이죠. 중성과 종성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라고 하는 걸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 우리 발음으로 하지만은 이 발음이죠. 중국 발음으로 옛 발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운자를 무로 맞춘 겁니다. 무. 이 후거든요. 이건 발음 우고. 그래서 이 맞춘 거예요. 이게 무자를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구자무 불성 명언 구자무 불성 해도 되는 것을 불성 명언 구자무 했어요. 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를 보시다가 이렇게 애매한 말들이 그 어순이 다르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뭔가 운자를 맞추려고 혹은 운자를 맞추지 않으면 이제 평측을 맞추는 겁니다. 평측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그 평상거입이라고 지금 현대 중국어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이죠. 원래는 평상거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평성, 상성, 입성, 거성, 입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입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중국어의 그 운자에서. 그래서 지금 이 평성이 1성, 2성으로 나눠졌고 이렇게 해서 4성 체계가 됐어요. 입성은 사라졌어요. 입성이 우리 발음을 하면 뭐 받침이 있는 말들, 그죠? 예전에는 우리 그저 고등학교 때 그냥 편의상 뭐 국술밥 이런 표현 썼어요. 국술밥 할 때 이렇게 국술밥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기역 발음, 그다음 리얼 발음, 비읍 발음인데 리얼 발음 중에서도 이제 강하게 발음되는 거. 그렇게 이런 발음들이 나중에 이제 디귿으로 됐죠. 그러니까 기역, 비읍 이런 것들이 이제 운율상에 봤을 때 이제 끝나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했을 때 1 했을 때 우리는 1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2, 3, 4, 5, 6 했을 때 이런 거. 7 했을 때 8, 그죠? 9, 10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입성에 해당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지금 중국 발음은 이, 얼, 산스, 우, 리우, 그죠? 리우가 되고 치, 그죠? 치, 그다음에 치, 빠, 지우, 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없잖아요.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있던 입성이 사라져 가지고 평상거입에서 평성, 상평성하고 하평성 해가지고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져 1성, 2성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상거입했을 때 이게 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측성이단 말이에요. 측성. 그래서 글자를 맞출 때 뭐 저저핑핑 저저핑 뭐 옛날에 우리 외웠어요. 측성, 평성, 이렇게 운율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운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평측도 다 맞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얘기하는 패턴하고 글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지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시를 읽으실 때는 뭔가 애매하거나 평상시에 쓰는 방식이나 어순이나 좀 다른 게 나올 때는 운자를 맞추는 걸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평측을 맞추는 거를 했구나.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음악 나와야 되니까 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평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가사로 돼서 장단음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성 체계는 그렇지 않지만 장단음으로 하잖아요.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다 성조가 막 몇 성씩 있어 4성 이상이에요. 막 6성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나눈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말은 그 평측이 우리말은 장단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발음이라도 길게 하고 짧게 하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단음으로 맞출 때 시조처럼 3, 4조, 4, 4조 이런 식으로 장단음으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가사체처럼 바뀐 겁니다. 시조의 음악성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무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방, 하사, 강, 명, 모리오 제방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늘 제방에서는 하사 무슨 일로 강 억지로 강할 강자는 여기 억지로죠. 억지로 명모했는가 이름 붙이고 모라고 하는 건 분별을 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근데 여기에 모방이라고 하는 모자를 썼어요. 분별할 때 이름 짓거나 아니면 뭐 분별하거나 분변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단어 쓸 게 많습니다. 근데 일부러 모자를 썼어요. 이름으로 모방했는가 분별이라는 뜻을 이걸 쓴 것도 이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면 지금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다음 세 번째 구절입니다. 상유, 그죠? 진괴, 심, 향기, 하니. 상유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부사입니다. 여전히, 그죠? 상에는 여전히, 오히려, 유는 여전히, 진괴, 그리고 흙덩이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심, 향기,
향기를 쫓아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흙덩이를 쫓아가고 향기를 쫓아가고 있으니 이거는 뭐냐면 흙덩이하고 향기를 쫓는다라고 하는 뉘앙스에는 뭐냐면 근본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쫓아가고 있다 이래요. 여러분 이제 선에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사자는 교인하고 할로 축깨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돌을 사자한테 던지면 사자가 돌을 떡 맞으면요. 돌 던진 사람을 물러간대요. 근데 이 멍청한 개한테 던지면 돌을 던지면 그 돌멩이한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를 때렸으니까 그 돌멩이를 쫓아간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낙처라 그러잖아요. 한 마디 말이 내려왔으면 그 말의 낙처를 알아야 되는데 말꼬리만 잡고 잘 모르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는 교인하고, 그죠? 사자는 이게 교자는 입구자의 교자는 문다는 거예요. 사자는 교인하고 그다음에 할로 이제 옛날에 이게 한국 할 때 한자지만 전국 시대 때 그 전국 칠웅이라고 할 때 그 7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한 나라가 있거든요. 할로 축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는 교인하고 할로 축괴로다. 이 로자를 그냥 요거 한 글자 요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개란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사자는 사람을 물러가는데 이 한 나라의 이 개는 말이죠. 사냥개는 뭐 그냥 맞은 그 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쫓으러 간다.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진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직도 흙덩이를 쫓아가고 있고 돌덩이, 흙덩이 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그 향기만 맡고 있는 거예요. 냄새의 근원은 저기 딴 데 있는데 돌 던진 사람은 딴 데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지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월론, 지월론이라고 해서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 그죠? 달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라고 하는 게 우리 선에서 얘기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달에 있지 손가락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 문자입니다. 언어 문자, 그죠? 언어 문자 세계. 우리가 선에서 한마디 했을 때는 그 말이 나온 달을 봐야죠. 본질을 봐야죠. 근데 언어 문자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불림 문자 아닙니까? 이런 거에 쫓아가지 말라는 게 불림 문자예요. 핵심의 근본 달, 진리를 상징하는 이 진리를 상징하는 달을 쫓아가야 된다. 달을 알아야 된다. 이게 사자는 곧바로 사람을 물러오잖아요. 본질을 쫓아오죠. 근데 흙덩이, 괴라고 흙덩이,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향기 이런 게 뭡니까? 그냥 언어 문자입니다. 전부 다 언어 문자. 예, 언어 문자예요. 조주 스님이 구자 무불성이라, 불성이 없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방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억지로 분별하고 있다. 뭘로? 언어 문자로. 언어 문자로 분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던진 돌덩어리, 흙덩어리를 쫓아가고 있고 향기만, 냄새만 맡고 있으니 기유 위풍조 자호리요 그랬습니다. 어찌 있으리요? 어찌 위풍이 있으리요? 우리 자호를 도울 수 있는 그 위풍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자호라고 하는 자호 리종 선사라고 지난 시간에 저번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호 리종 선사가 남전 선사의 제자였어요. 여기 또 조주 종심 선사가 여기에 최고의 제자가 있었죠. 이 자호 리종 선사인데 여기는 발음을 이렇게 해놨죠. 자호. 여기는 이렇게 자호는 같은 자호인데 자호산이 있었대요. 자호산에 불사를 해가지고 이 자호산에 이 스님께서 불사를 한 그 절 이름이 안국원이랍니다. 안국원. 여러분 이게 원자가 조주원, 임재원 하는 게 요게 전부 다 절이죠. 절.
안국원. 그래서 여기 안국선언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불 스님께서 안국선언 세우셔가지고 서울하고 부산에 다 있죠. 선 지도를 잘 하시잖아요. 이게 그 안국원이 이 자호 스님의 선언 이름이기도 해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그 명상 참선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전체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 정치 경제만으로 세상을 편안한 게 아니죠. 사람 마음이 편안해야 되니까 이게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오산에 불사를 하신 건데 이분이 바로 지난번에 했던 자오 리종선사고 자오 리종선사 뭐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조주 스님하고 사형사제지간으로 남전선사의 제자였는데 절에 표지를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말이죠. 머리에는 개의 머리를 하고 심장에 있는 이 가슴에는 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고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마디 잘못하면 이 개한테 물린다 이 말이에요. 물린다. 그런 얘기를 조주 스님은 조주 무자 화두로 유명한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산문에다가 저기 팻말을 하나 떡 해놓고 여기에서 실수하면 말이죠. 상신실명한다. 목숨을 잃는다. 한마디 잃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그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어찌하면 자호를 도울 위풍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호선사를 도울 수 있는 가풍, 위풍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조주 무자하고 개하고 관련되어 있고 한마디 잘못하면 그 개한테 물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호선사를 도울 위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공안을 환하게 알아가지고 조사에 반열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풍이겠죠. 조주스님, 남전선사, 그다음에 자호선사 이런 가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느냐? 어찌하면 이런 가풍이 있겠느냐? 없다 소리죠. 이 흙덩이나 쫓고 있고 말에나 끄달려 가지고 있고 향기나 쫓고 있어 가지고는 이런 가풍이 나올 수가 없다. 한려 축계다. 어리석은 강아지가 자기 머리를 때린 돌덩어리나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다. 조주 스님이 무 하니까 그 무라는 말에만 얽매여 가지고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돌덩어리 쫓아가는 거나 향기 쫓아가는 거와 똑같다. 그래 가지고는 어림없다. 무의자의 송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요 개송은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의 배치가 달라졌고 글자를 운자에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쓰게 됐다.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좀 이상한 게 나오면 운자를 보거나 평측을 보셔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온 내용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보지 마라. 조주선사가 무라고 했던 그 마음자리는 사량분별로 안 된다. 참선해서 화두 선정에 들어야 된다. 생각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열제거사송을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계속 이제 거사님들의 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주 무자 화두도 이와 같이 선사 큰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 거사님들도 이 화두를 타파해서 이와 같이 멋진 송을 지었어요. 열제거사 송이 좋은 게 굉장히 많죠. 열제거사 자주 보잖아요. 대단한 도인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 참선이 뭐 근기가 수승하고 최상승이고 하니까 스님들만 선언해서 정진하시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은 거사님들 이런 개송들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제거사 송은 한번 어떻게 해놨는가 봅시다. 조주 도용 사농인이라. 조주선사가 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원리 전도몽상이다 할 때 반야신경의 도자예요. 뒤집어질 도자. 도용이라 그러면 잘못 거꾸로 사용했구나. 사농인, 사농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 사자가 말이죠. 벼슬 이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벼슬 이름에. 이 벼슬 이름에 많이 나옵니다. 사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농의 도장이다. 사농은요.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이 농자가 들어가니까 좀 짐작을 하시겠죠. 한나라 때 우리가 요즘 말하면 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국영의 하나로 농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셨다. 그러면 지금 뭐 농림수산부 장관 정도 될 수 있으려나요? 네, 농림수산부 장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사를 맡은 그 벼슬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차는 이 도장이에요, 도장. 예전에는 이제 인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인수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명리학에 보면 인수라 그래. 나를 생해주는 뭐 어떤 그런 오행을 인수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도장을 그 달고 다닐 수 있는 허리춤에 달는 이 끈이에요. 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벼슬 하시는 분들은 허리춤에 이렇게 도장을 묶어 다닐 수 있는 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벼슬이에요. 벼슬. 그걸 상징하죠. 내가 책임지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해가지고 도장 그렇게 찍지 않고 뭐 결제도 그냥 인터넷 사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사인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도장을 잘 안 찍죠.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냥 도장을 다 찍고 있더라고요. 일일이 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물 종이에다 도장을 찍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걸 상징하죠. 그 지위를 상징하고 그 당사자를 상징하는 게 우리가 인감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산홍인이라고 하는 건 이 말하자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어떤 결제를 할 때 이제 허리춤에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거기에 묶어놓고 있다가 그걸 이제 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산홍인인데 조주선사가 산홍인 그 농사를 담당하는 관리의 도장을 잘못 사용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일모 도궁 차 역행이로다 해가 졌어요. 일모 해가 져가지고 도궁 길은 이제 간 데가 없어요. 이제 다 됐어.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었잖아요. 낮에요. 뭐 밭을 갈거나 농사를 쭉 지었어요. 해가 졌어요. 해가 지면 이제 농사를 그만 지어야죠. 이 길도 다 이제 그 막다른 길까지 왔어요. 길이 다 했는데도 차 또 역행이라 또 거슬러서 다시 가는구나. 말하자면 이쪽으로 쭉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해가 졌어요. 대낮에.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될 텐데 다시 거꾸로 또 농사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용했다는 거예요. 조주선사가 이 뭔가 이 시행을 잘못해서 법령을 잘못 저기해서 낮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괜히 밤에다가 이제 또 밤에도 농사를 짓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 도용 거꾸로 뒤집어졌다. 유다 무다라고 하는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혼동을 일으켰구나. 조주 스님이 혼동을 일으켰어. 착각했구나. 뭔가 잘못됐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주 스님이 농림수산부 장관인데 낮에 일하고 밤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 거꾸로 말이지. 밤에 다시 일을 하고 그 법령을 내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혼동했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잘못 쓰고 있네. 결제를 잘못했어. 왜 낮에 밭일을 해야 돼? 왜 밤에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었지? 이건 무라는 말은 틀린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호 부진 모루라 그랬어요. 사호 부진 모루라 호련 오점 각성승 이로다 이랬습니다. 사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살을 쏘아가지고 호랑이를 맞추는 거죠. 범을 쏜 겁니다. 범을 쏘는데 부진 참되지 않았다. 그럼 관역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관역이 맞지 않았어요. 범을 쏘는데 범을 쏜다고 쏜 게 적중하지 못해 가지고 모루라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부사입니다. 갑자기 몰우 기두자 이 날개를 몰이라고 잃어버렸구나. 날개를 잃어버렸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몰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런 게 있어요. 몰루. 여기 화살전자입니다. 화살전자. 근데 모루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수어전에 보면 이제 108호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장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청이라는 사람이 맑을 청자 장청이라는 사람이 모루전을 잘 쐈대요. 모루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화살이 있으면 화살에 깃털이 달려 있잖아요. 마지막에 깃털이 달려 있다면. 그러니까 몰우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니까 이 깃털이 없는 화살이에요. 깃털이 없는 화살이면 그 앞에 있는 총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돌을 잘 던지나 봐요. 돌을. 이게 돌팔매질을 잘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던지는 화살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제 활을 시위를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를 잘 던진 거예요. 돌을. 그래서 이분을 이제 모루전이라 그랬대요. 장청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팔매질을 잘한다. 그다음에 깃없는 화살을 잘 쐈다. 돌팔매질 잘했다. 이게 모르전인데 여러분 그 수호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막 영웅들 양상박이 나오고 영웅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난 게 충의 관념이에요. 이 수호전이라는 게 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뭡니까? 논어에 보면 말이죠. 공자의 핵심 사상이 충과 서래요. 충은 중심이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고 서란 용사할 서자는 여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건 진기지위심이에요. 진기. 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는 게 충이에요. 외부에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절대적인 충성하는 게 로열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충이 아니에요. 원래 충의 뜻은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걸 충이라 그래요. 그럼 요건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고, 서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용서할 서자는 뭡니까? 남과 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남과의 관계에서 여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과 같이 역지사지 해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 상황은 이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충서다 말이에요. 충서. 충서라는 말은 논어에서 어디 나옵니까? 공자가 오도는 일이관지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일이관지했다. 하나로서 일관됐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관됐다. 하나로 다 꿰어져 있다. 공자가 자기의 도가 전부 다 하나로 꿰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제자에게 하니까 제자인 증자가 그 말은 충서를 말하는 거야. 하나로 꿰었다는 게 뭐냐면 충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충은 진기지위 충이요. 서는 추기급인. 그죠? 추기급인이란 거예요. 밀추자, 자기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까지 미치는 거, 그거를 서라 그래요. 용서할 서자예요. 그래서 그 진기지위 충이요, 추기급인지위 서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충과 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이제 내 마음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났어요. 나는 군인도 아닙니다. 근데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 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 나갑니다. 그 의병이죠. 스님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내가 비록 스님이기는 하나 지금 노약자, 그다음에 아녀자, 어린아이들이 이 외놈들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의승병입니다. 의병처럼 나오십니다. 그런 게 이제 충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발동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바탕이 돼 있는 게 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이제 수호전 이야기다 하다고 했어요. 수호전에 있는 영웅들은 말이죠. 국가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게릴라가 된 거 아니에요.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예? 약간 국가가 썩었어요. 나라가 썩었어요. 관리들이 썩고 탐관 오리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 나라의 그 탐관 오리들에게 반대로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반란을 일으키고 반발을 해서 탐관 오리를 골탕 먹이고 하는 것이 충이에요. 충이 뒤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도 이 충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게 역성혁명이라는 게 맹자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게 뭡니까? 이게 충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뒤바뀌는 부분들이 이제 역성, 성을 갈아 없는 얘기를
맹자가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수호전에도 충의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모르전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무력을 쓰는데 국가만을 위한 무력을 쓴 것이 아니라 백성들, 국민 전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화살이 반대로 돌아간 거죠. 그게 이제 수호전의 충의 역전이에요. 역전.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제 모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몰운데 깃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루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자를 이렇게 그 범을 말이죠. 화살을 쏘는데 맞지 않고 갑자기 모루했다. 날개를 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모루전을 날려 먹은 거죠. 맞으면 화살 쐈는데 화살을 잃어버린 거죠. 화살을 그냥 날려 먹은 겁니다. 제대로 못 맞췄다. 무슨 말이냐? 조주 스님이 무라고 얘기했는데 관역이 빗나갔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죠. 설명하자면 이렇게 길어졌어요.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는 그 말은 관역을 잃고 범을 맞추지 못하고 괜히 화살만 낭비했지. 괜한 무라고 말했던 게 쓸데없는 말만 해버리고 말았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호련이 그다음에 5점이라고 잘못 떨궜다. 이게 잘못 떨궜다. 잘못 점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잘못 떨어진 게 도리어 성승했다. 그죠? 파리를 만들었다. 파리를 이루었네. 이건 또 고사가 있어요. 이것도 고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 그 삼국시대 그러면 조조가 있잖아요. 조조가 있는데 조조의 아들들이 아주 조비와 조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조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조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조비가 아주 문장도 잘 쓰고 글도 잘 씁니다. 조조 아들들이 손건을 위해 가지고 부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먹물이 잘못 떨어진 거예요. 먹물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게 파리 모양이 됐어요. 파리 모양이 됐는데 진짜 파리인 줄 알고 이렇게 부채에 파리가 붙은 줄 알고 이렇게 손으로 파리를 이렇게 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한 짓 했다 이 뜻이에요. 호련 5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연한 짓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그럴싸하게 파리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이 잘못 떨군 먹물이 파리를 만들어 버렸네. 말하자면 뭐 굳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무라고 했던 말이 그냥 파리가 돼버렸어요. 진짜 파리가 돼가지고 파리인 줄 알고 이렇게 손으로 파리를 훑었단 말이에요. 조주는 그냥 특별한 저게 없이 그냥 무라고 했는데 이게 일이 커졌어. 일이 커져가지고 이 뜻이에요. 일이 커져가지고 무자 화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정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조주 무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열제거사는 조주 선사가 무라고 했던 말이 그냥 틀려가지고 쓸데없는 말 한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열제거사가 이런 송을 남긴 또 낙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 조주 무자가 진짜 먹물떨을 떨어뜨려가지고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파리 모양 그림처럼 돼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파리도 아닌데 파리 이렇게 쫓는다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의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제거사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낙처가 다 있어요. 이렇게 조주선사가 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참 멋진 답을 하셔가지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잘못 농림수산부 장관이 막 명령을 잘못 내려가지고 엉뚱한 시간에 밤에 그냥 농사나 짓게 만들었어. 밤에 그냥 농사를 지어 그게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괜히 무자 화두 들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들었다가 내렸다가 버렸다가 잡았다가 그렇죠? 그 자리에 갖다 놨다가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조비라는 사람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조비에 이분이 쓴 글 중에 전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가운데 말이죠. 문을 논했다 해서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문.
우리가 지금 뭐 학위 논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근원이 여기서 왔어요. 조비가 전론에서 썼던 글이 있는데 문을 논하다예요. 원래 문을 논하다. 조비라는 사람이 대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중국 그 이 문학 비평 이 서적 곽소우의 뭐 중국 역대 문론선 문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보는 그런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이게 조비 전론의 논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조비가 어떤 말을 쓰냐면 문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글을 쓰려면 문이기 위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기로서 주를 삼아야 돼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상이 있어야 된대. 아무 것도 없이 멀멀한 글은 그다지 좋은 글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문기론이라 그래요. 나중에 후대에 문기론이라 그럽니다. 예. 그 사람의 특색과 그 사람의 기상과 그 사람 자체의 주장하는 말이 그 사람의 문체로 드러나야 된다. 기상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논문이라는 글에서 했는 말이에요. 조비가. 그다음 또 하나는 또 문제가 있다. 이 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글을 제대로 쓰려면 문기론이 기를 중심으로 해도 또 뭐냐면 이 지금 문인들이 문제가 있다. 문인상경이다 이렇게 문인상경. 문인들은 말이죠. 서로 경시한다. 서로 경시한다. 맨날 남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SNS 글이 넘쳐 흐르는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문자 홍수처럼 떠다니는 글들이 많잖아요. 문은 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맨날 글 쓴다는 사람이 맨날 남 비판만 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기원 전후잖아요. 그때도 벌써 이랬던가 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 귀고천금한다. 귀고천금한다. 이분이 벌써 2000년 전대 사람인데요. 문제가 옛날 것만 귀하다고 하고 현재 거는 다 천하다고 한다. 전부 좋은 거는 다 옛날에 있어요. 예? 전범이 좋은 게 모델이 다 옛 것만 있대. 지금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다 비판만 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지금 글은 별거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 좋다 그런다 그래요. 타노스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제 부대여 이대라. 이 제목은 말이죠. 제목 인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부대어 어디에서 이대 다른 시대에 제목을 다른 시대에서 찾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이 인원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다 있다. 현재 다 왔다. 윤회에서 다 와 있다. 근데 옛날 큰 스님, 옛날에 뭐 도인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다 와 있다 말이죠. 옛날 것만 귀하고 현재 거는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벌써 2000년 전에 조비가 했어요. 이게 이제 요 세 가지가 논문이라고 하는 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논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비가 이제 그 손권 얘기도 나오고 부채 얘기도 나오고 해서 뭐 이런 고사도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이 조주무자 공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약 투득 자계 자 일개자 하면 천하인이 불례 이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의 글자를 투득 뚫고 지나가 버린다면 조사 공안을 뚫었다 이게 투득 조사관하다. 조사의 관문을 뚫었다. 이 무자 하나만 이 무자 화두 하나만 뚫으면 천하 사람이 불례 이하하리라. 그대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글자 무라고 하는 한 글자만 투과하기만 한다면 천하에 어떠한 사람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